유럽사를 공부하다가 유럽 여행까지 가고 싶어진 학생 이정아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떠나는 세계사 여행, 세계사 디스커버리 더 클래스. 오늘은 6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역사 여행을 함께 해주실 이원복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먼 나이 나 클래스 6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여태 진행했던 콘텐츠들 김영사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미리 보고 오시면은 더 이번 화가 재밌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먼 나이 나 클래스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부터 러시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오늘의 주제는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소제복 같은 느낌인데요. 끔찍한 입안의 두 얼굴. 왠지 막 되게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이반 4세이고요. 이반 4세. 근데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가장 그 사람들이 그 화제를 많이 삼는 그런 통치자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헨리 8세일 거예요. 6번 결혼을 하고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 조선시대의 광해. 광해도 있지만은 뭐 세종대왕도 계시고 성군도 있고 뭐 연산군 같은 폭군도 있는데 그 이반 4세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그런 군주 중에 하나죠. 이반 4세가요 러시아 말로 이반 그로즈니라고 합니다. 그로즈니. 잔인한, 끔찍한 뭐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이반 더 테리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반 뇌제라고 번역하죠. 뇌제. 이반 4세는 정말 그 화제가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끔찍하게 그 귀족들을 처단하고 친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고 나중엔 또 아들까지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그 왕이었기 때문에 끔찍한 이반, 뇌제, 뭐 이반 더 테리블, 이반 그로즈니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 이반 4세가 이제 3살 때 황제에 등극을 해요. 아, 3살 때 황제. 왜냐하면 그 전임자가 일찍 죽었으니까 3살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섭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형제였는데 그 밑에는 그 저기 이반 밑에 유리라는 동생이 있어. 2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3살 때 등극을 했으니까 동생은 1살이었겠죠. 근데 그 동생은 언어 장애자예요. 말을 못했나요? 네, 장애인이고 그 이반 4세는 이 3살 등극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섭정할 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섭정을 하던 어머니가 독살을 당합니다. 어머니가 독살을 당했군요. 6살 때. 그럼 어떻게 통치를 하지? 그 러시아 역사에서는 독살당하는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아주 흑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독살을 당하고 나서 어린 형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귀족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두 집안이 있는데 그 두 집안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제 황제는 눈에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반 4세를 갖다가 어린 그 황제를 막 두들겨 패고 개를 풀어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게 짖게 하고 말이죠. 그만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줘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고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무슨 행사가나 예식 있을 때만 황제 옷 입혀서 내보내고 황제가 누더기 옷을 입고 이반 4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거의 보통 때는 탑에 갇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해요. 이렇게 그야말로 그 어린 시절을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요. 완전 학대를 당했네.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 이반 4세가 정신적인 편집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취미가 뭐냐니까 개나 고양이를 탑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칼로 찔러주고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잔무하게 성장을 합니다. 네. 근데 17살이 되면서 이제 친정을 하게 되죠. 친정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통치해서 권력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아나스타샤라고 네. 그 결혼을 하는데 네. 이 포악한 이반이 아내한테만은 순한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랑을 해요. 네. 근데 아나스타샤가 몇 년에 죽어요. 네. 죽으니까 이 이반 4세가 이 귀족들이 독사를 쓸 것이라고 믿고 귀족들이 아마 아주 이를 갈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돼요. 아, 근데 이제 아내가 러시아 귀족한테 독사를 당한 게 맞나요? 그건 이제 확실히는 모르죠. 네. 확실히 모르는데 이반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 이반이. 그렇게 복속을 독살이 하도 흔하니까 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네. 어머니도 독살당했지. 네. 자기 가장 사랑하던 아내도 독살당했다고 믿죠. 그러니까 귀족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주 엄청난 거죠. 두 번 걸쳐가지고 이게 이반 4세가 어떤 그 승부수를 던집니다. 제일 먼저 승부수를 던진 게 뭐냐니까 편지를 두 통을 쓰고 시골로 숨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한 통은 귀족들한테 쓴 거고 한 통은 백성들한테 쓴 건데 귀족들한테 쓴 편지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잘해봐라. 네. 그리고 백성들한테 쓴 편지는 저 귀족놈들 때문에 나 죽어도 못 해먹겠다. 백성들이 볼 땐 보야르니까 보야르라고 해요, 귀족을. 네. 귀족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제를 갖다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아주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그러니까 네. 간신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황제가 그 분에 못 이겨서 숨어버리니까 우리 황제 모시오라고 막 들고 일어난 거죠. 아, 역시 또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네. 러시아인데. 대신들이 가가지고 네. 잘못했으니까 싹싹 빌고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래? 그렇다면 한 가지 옵션이 있다고요. 조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나한테 오프리치나를 허용하라. 오프리치나. 오프리치나가 네. 러시아 말로 황제 직속령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네. 이 오프리치나라는 이 황제 직속령에서는 네. 귀족들의 회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을 구축한 거죠. 아. 그리고 오프리친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친위대, 네. 친위대를 만들어서 이 자기의 그 친위대를 만든 오프리친이 군대는 자기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테니까 네. 귀족들 때려잡아라. 어머머머.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 갖다가 마구마구 때려잡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이 오프리친이라는 친위 군단 그 자체가 러시아 귀족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어머. 귀족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근데 이반 4세가 그 이 삶으로서는 참 불행해요. 더 불행한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네. 황태자 비가 임신을 했는데 얇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굴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다 홀딱 벗고 다니다시피 하냐고. 네. 그러니까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채통을 지키지도 못하고 옷을 이렇게 함부로 입고 다닌다고 걷어차가지고 어머. 때려가지고 어머. 유산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인 황태자가 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네. 기가 막히고.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를 때려가지고 유산까지 시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자기 성교를 못 이겨가지고 이반 4세가 이놈의 자식이 애비한테 무슨 말을 못하냐고. 네. 그러면서 지팡이로 머리를 때립니다. 어이구. 머리를 때렸는데 그 지팡이의 그 위가 네. 쇠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쇠몽둥이로 맞고 그 아들이 며칠 뒤에 죽어요. 어이구. 그 몸을 끌어안고
그제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자고 하늘을 바라보고 통곡을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게 좀 잔인하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점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반 사세이 좋았던 점은 없었나요? 이 사람의 성격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네. 그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죠. 아 그래요?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넓혔고 아 그리고 시베리아까지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카잔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어요? 카자 이렇게 하기면 금방 알 거예요. 2018년에 네. 대한민국 월드컵 팀이 네.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도시 카잔 아레나 그 도시에 거기예요? 러시아가 정복한 최초의 이민족의 도시예요. 아 그래서 최초로 그 이국 다른 민족의 도시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 이반 4세가 너무 네. 그것이 흐뭇해가지고 기념으로 지은 성당이 모스크바 그 붉은 광장에 있는 바실리 성당. 그 테트리스에 나온 성당 있죠. 네, 그 완전 양파 지붕. 네. 그 영국하고 뭐 교역도 투고 뭐 네. 그 외교 활동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반 4세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불행하고 공적은 많았지만 괴팍하고 괴기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반 4세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왕이죠. 오늘 이반 사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뭔가 러시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느낌인 것 같네요. 근데 역시 그 역사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떤 틀에 짜인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통 넓은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지 역사를 제대로 볼 겁니다. 오늘 색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롭고 어쩌면 좀 짠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로 꼭꼭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온라인 아카야.